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트럼프의 북폭 시계는 23시 59분입니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이 깨졌는데도 그냥 찌그러져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자니 폭격당할까봐 겁이 나고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섞어서 한바탕 소란을 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들었는데, 오히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다고 공표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이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열받아 있던 김정은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문재인의 거짓말이었고, 그의 사기질에 속아서 깨춤추며 지난 2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듯 합니다. 김정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자신이 회담이 깨져서 열받아 있다, 하지만 미국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문재인에게는 계속 사기질 치면 우리 민족끼리 같은 개소리 집어치우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하고자 했다 보입니다. 하지만 단거리건 장거리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이며, 만일 미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아마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리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오래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자위용이라고 국제사회에 계속 거짓말을 짓거리다가 결국 자신들 스스로가 세뇌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종북 좌점들도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자위용이라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병신 노무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제 무대에 나아가서 북한의 대변인질이나 하면서 북핵은 자위용이라고 떠들어댔었다는 것은 참으로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은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속 깊숙이 파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거리들도 이제 더 이상 북폭은 걱정하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가뜩이나 죽쓰고 있는 경제가 더 거덜이 날까봐 그것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보수 우파라 주장하는 논설가들 중에서도 북폭은 더 이상 없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여럿이 보입니다. 그들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좌점인데 먹고 살자고 머리로만 우파 행세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 보셔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폭이 있을 것이며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김정은 체제는 끝이 날 것이라 주장하는 논설가들도 있습니다. 백모 박성현이는 미국이 곧 북폭과 동시에 북한 해방을 시켜서 한반도에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만 된다면 대한민국 내에 기생하며 역적질하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소탕할 수도 있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 체제를 끝장내고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 체제로 바꾸고자 할까요? 트럼프의 언행에서 유추해본 제 생각은 북폭을 말하는 다른 논설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폭은 곧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임기는 2020년 선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하는데, 내년에 군사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비난일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군사 행동을 한다면 올해 안에 모두 끝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을 초토화시키는데 불과 30분이면 된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외부에 보이는 군사 시설을 부수는 시간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북한인들이 개인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설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뿐 아니라 예비역들까지 합한 숫자에서 일부라도 항전에 나선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이라며 자신은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런 말이 북한과 종북 좌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될 수 있으면 말로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했을 터인데 대가리가 빨간 것들은 거 봐라 북한이 핵무장을 하니 미국이 쫄아서 전쟁은 안 한다고 하는 거다 라는 그들의 망상을 확인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피해 막심한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북핵은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면 그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가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태영호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늘어놓은 별로 참신한 것이 안 보이는 하지만 일일극 보듯 그저 편안하게 읽어갈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북한도 그저 그런 사람들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후에 트럼프의 북핵 제거 계획에 대한 제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피 작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북한 핵시설들만 정밀 타격하여 없애버린다는 코피 작전을 들었을 때 북한이 만일 반격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김정은이 열받아서 남한을 향하여 모든 포병 장비를 동원하여 반격한다면 어차피 전쟁에서야 승리하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피해는 정말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 코피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지상군을 투입하여서 체제를 전복시킬 계획은 없다. 단지 핵시설만 제거하는 작전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반격한다면 지상군도 투입하여서 북한을 밀어버리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한국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확전은 막고 국경은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어떠한 군사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언론 통제를 통한 국민 세뇌를 시키는 것은 가능할 터이니 핵시설이 날아가도 자기만 잘하면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남한을 향한 섣부른 도발은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을 향한 도발은 자신들이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패전이 확실한 전쟁을 선택하기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꼴값들을 떨고 있는 것이지만 만일 그 망상이 깨어져 버린다면 그냥 코피 터뜨렸다고 대들었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는 멍청한 짓을 하기보다는 그저 쌍코피 닦으면서 자신들은 평화주의자라 정신승리하는 것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내부 붕괴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를 통한 통치자금 고갈로 인하여 김정은의 권력이 약화되어서 핵심 지지 세력들이 김정은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믿거나 말거나 공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백두혈통 김정은이라는 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집권층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김정은이 없어지고 누군가를 내세워서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결탄코 김정은 축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김정은과 집권층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동일체로 보아야 맞습니다. 김정은이 없다면, 백두혈통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유사 종교 형태로 결속시켜왔던 만큼의 장악력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그들이 비록 핵무기가 있다 하여도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극한의 상황에 닥치더라도 세뇌되어진 북한 주민들이 봉기는 기대하기 힘들고,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김정은 주변에 모여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붕괴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들 떠들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리고 인터넷만 조금 찾아보면 온갖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언론들은 일사불란하게 문재양을 찬양질해대고, 인터넷에도 문재양 찬양 일색의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 인간들이 좌점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조금 정상이라 생각하는 보수 우파라는 자들도 사이비 보수파리 방송에만 꽂혀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했고 보수 우파를 망쳐버렸다고, 그러니 탄핵은 덮고 자한당으로 뭉치자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우점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진실을 깨닫고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의 인내심도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이때에 김정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트럼프에게 결단을 서두르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이라도 북폭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 통일은 조금 더 먼 훗날로 미뤄야 할 듯합니다. 트럼프의 코피 작전으로 북핵은 제거되겠지만 북한 체제가 그냥 유지되는 한 남한 내의 종북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더 나라 망쳐먹기 짓거리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들은 그 인간 말종들의 폐악질을 앞으로도 지켜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왕성한 북방 외교를 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고작 얻어걸린 것이 북방 4대 외교를 하면서도 영구 분단을 꿈꾸며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문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국적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들이 뻔뻔하게도 탄핵은 과거사니 묻고 가자고 짓거려대고 있는 것들에게 속고 있는 한심한 보수 우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부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은 아직도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외롭고 막막하더라도 태극기를 손에 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트럼프의 북폭 시계는 23시 59분입니다.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